자, 3교시 들어가요.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자,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로서 또 보완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문제 풀면서 다 보완하자고요. 자, 83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닥면적이라는 표현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바닥면적이 네모였고 건축물의 각층이에요. 각층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이제 건축면적으로 되는 거죠. 그 일부 동그라미 치고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내부선이 아니에요.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특면적으로 하자. 자, 별표를 보면 국벽하고 이제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이죠. 벽이라든지 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구태한 선입니다. 그걸로 해서 수평특면적, 수평특면적 이걸 바닥면적에 산입하겠다. 실제적으로 바닥면적이 없는 건축물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거기 1m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코니, 노대 등은 바닥면적 밑줄 그어놓고 이거 별표예요. 난간 등은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자, 노대 등의 면적에서 밑줄 그어요.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1.5m입니다. 1.5m 동그라미 쳐요. 1m 아니에요. 예전에 1m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1.5m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해버리면 굉장히 전용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자, 1m에서 1.5m로 바뀌었습니다.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그러니까 1.5m까지는 서비스 면적을 주겠다는 거죠. 그 나머지가 남는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자, 피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등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돼요. 산입 안 한다 밑줄. 자, 끝에 다락이라는 표현 나오죠. 요거 시험 문제가 또 나와요. 다락 동그라미 치고 층고가 1.5m 이하입니다.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고 1.5m가 넘어진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이 돼요. 이 다락을 들여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바닥 면적의 증가, 즉 용적률에 있어서의 증가에 해당이 돼요. 일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는 1.8m까지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바닥 면적이 산입이 안 되지만 경사진 지붕 같은 경우에 1.8m를 초과한다 하면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 가지고서 이해를 합시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자, 지하 1층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 필요 없어요. 지상 1층을 보니까 피로티 구조로 사용되고 있고 피로티 구조 바닥 면적 산입 안 되네요. 500제곱미터 필요 없고 그러면 2층, 3층, 4층이 각층 바닥 면적은 500제곱미터씩이네요. 그러면 355에서 1500제곱미터 나오죠. 근데 5층을 보니까 경사진 지붕의 높이가 2m, 1.8m 넘어서죠. 이거 산입 들어가야 돼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산입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1500에다가 300 더하니까 1800이네요. 18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1.8이 되는 거라고. 180%네. 용적률 180% 나오는 거예요. 용적률 180%가 정답입니다. 용적률 180%.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의 높이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지표면으로부터입니다. 뭐 지하층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하층은 높이 산입이 안 되니까. 자, 지표면으로부터 당의 건축물은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필로티 층고라든지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에 있어서 높이는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밑에 별표를 보면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은 수평특 면적 합계가 이 건축 면적은 8분의 1 이하, 건축 면적은 8분의 1 이하 밑줄 두 줄 그어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세대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6분의 1 이하로 보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에는 10m를 넘는 경우에 밑줄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넘는 부분만. 그러니까 10m까지는 높이 산입 않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를 갖다가 보고서 이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네요. 층고가 4m인 10층 건축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층고가 4m인 10층 건축물에 40m 건축물의 높이가 나오죠. 근데 옥상에 설치된 높이 15m의 승강기탑 이 설치되어 있네요. 근데 이때 승강기탑의 수평특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물이 이제 10층인데
요게 이제 10층이에요. 요게 이제 10층이죠. 10층인데 4m니까 한 개 층이 4m니까 40m 높이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승강기탑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의 높이가 15m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수평특 면적이 얼마가 되어지고 있냐면 이 부분이 50제곱미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50제곱미터. 그러면서 건축 면적, 이 부분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500제곱미터가 되고 있죠. 500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10분의 1, 8분의 2 이하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10m를 넘는 부분만, 10m까지 높이산이 많으니까 3m는 여기에 포함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높이는 43m가 되어지겠네요. 자, 건축물 높이가 43m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층수 한번 보겠습니다. 층수에 동그라미 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m마다 층수 산정하자. 4m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아니에요. 층수야, 층수. 가장 많은 층수란 말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20층하고 여기는 15층이고 여기는 20층이에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가장 많은 층수는 20층이 가장 많으니까 이 건축물이 20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가중 평균한다 하면 틀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를 밑줄 탕의 건축물로 층수를 한다. 자, 지하층 건축물로 층수에 산입이 안 돼요. 층수 산입 안 합니다.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몇 층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겠죠. 지하층은 원래 층수 산입이 안 되니까. 자, 수평특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2 이하인 승강기타 계단탑은 층수에 또 산입이 안 된다는 거 밑줄 그어놓고, 대지 분할 제한 밑줄 그어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CC가 두 번 나온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요건 유지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 파리 가면 뒤죽박박하고요.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습니다만, 요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CC가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CC가 두 번. 60 커플이 한 쌍이 나와주고 150 커플이 한 쌍이 나와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나온다. 이게 주, 상, 공, 로, 기타 이렇게 되어져요. 기타 이렇게. 자, 이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자,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보면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네모네 엮어야 돼요. 전주 1주 기억나요? 자, 이때 햇빛 때문에 그런 건데, 햇빛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따버리면, 이게 이해 안 가면 해 따버리면 돼요. 해 딸 능력이 없으면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도 안 따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되나? 자, 요게 이제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일조권 때문에 이 높이 제한 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하자 하는 내용이,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 하자 하는 내용이 이게 전주 일주에서 나옵니다. 전주 일주는 전라북도 방향이죠. 전라북도 방향, 전북 방향입니다. 전북 방향 잡아주셔야 돼요. 전북 방향이다. 정남 방향으로 바꾸거든요. 이게 전북 방향이다. 이렇게 잡고. 요게 바로 이제 전용 주거지역이죠.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 1,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이죠.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지금 요게 요 내용, 요게 남쪽이고 정남이고 이게 북쪽이다 이렇게 되지만, 갑이 여기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건축행위 하자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9m 이하가 된다면 1.5m 이상을 이격해야 되고, 9m를 만약에 넘어진다, 이게 만약에 20m 높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10m 이상을 이격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건축행위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정북 방향으로부터 이제 일정 거리를 1.5m, 2분의 1 이상 이격하자 하는 내용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건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안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나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으로부터 동수함수가 들어온다 할 때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아요. 이걸 적용받습니다. 초등학교가 들어온다. 전부 다 받아요. 관공서 들어온다. 무슨 병원이 들어온다. 다 받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요? 네. 이 공동주택은 전국도 어디에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아요. 이건 건축물이죠. 용도 지역이 아니야. 네. 이 말 이해해요? 네.
다만 공동주택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주상복합입니다. 여기는 제외된다고. 자,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돼. 땅값 비싸니까 주상복합 따닥따닥 붙어 들어와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 높이 0.5배를 뛰자, 이 높이 0.4배를 뛰자 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적용을 안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햇빛 때문에 이 일조거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자 하는 게 딱 2번 나와요. 이게 바로 전주 일주 정북 방향으로부터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어떠한 건축물이나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이렇게해서 해야 돼요. 모든 건축물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물은 이것만 제외하고 어디에나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아요. 이 말 이해해요? 네. 그렇단 말이야. 자, 그 내용이야.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 네모 엮어놓고, 자, 1번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 밑줄 그어놔야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이 기억합니다. 자, 2번에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밑줄 그어놓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2 이상입니다. 2분의 2 이상이 기억하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3번은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1.5m 이상 뭐 이걸 이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게 이제, 거기에 1번에 보니까 1호에 보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20m 이상 도로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와요.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20m 이상 도로에 상호간에 건축한다. 뭐 이렇게 한번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감옥의 지구 단위 구역 밑줄, 경관지구 밑줄, 미관지구 밑줄 그어놓고, 자, 밑줄만 한번 그어요. 자, 오른쪽 위에 한번 2번에 한번 가보면 건축협정구역이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건축협정구역.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건축협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건축물이 전국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격할 필요는 없는 거다 하는 내용이죠. 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서는 뭐 일조권 때문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자 하면 틀려요. 준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하자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이에요. 정남 방향 밑줄 그어요.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을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번에서 6번까지를 딱 묶어놔요. 각종 사업지구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안 읽어봐도 좋은데 각종 사업지구에서는 정남 방향으로부터 이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자, 7번 정북 방향으로 밑줄 그어요. 8번도 정북 방향으로 밑줄 긋습니다. 정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자, 7번은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이 대지의 경우에는 뭐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대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걸 배려할 사항은 아니죠. 자, 8번에 전국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죠. 이걸 전국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번, 8번에 전국 방향으로 이 말을 정남 방향으로 바꿔요. 시험 문제.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별표 치고, 동그라미 4번이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왔네요. 일단 별표 치고. 2층 이하로서 밑줄,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밑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2층 이하다, 8m 이하다 하면은 여기 보면 천안시에도 뭐 단독주택이 따닥따닥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자, 3번에 공동주택 네모 엮어놓습니다. 공동주택도 일주권에 관한 높이 제한을 받는데 여기에 별표 보면 일반 상업적 밑줄 2줄, 중심 상업적 밑줄 2줄 거예요.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그러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잘못 받으면 이걸 그것도 좀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보면 자, 거기에 보면은 암이 처리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86쪽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친 경우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한번 그어요. 요 내용이 우리 국토개입법률의 내용하고 조금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또 보완을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이제 원칙은 국토개입법률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가정평균하고 이하가 있다면 나머지는 넓은 쪽으로 가자. 뭐 물미고 물뜸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원칙은 과반이 속하는 쪽으로 건축법 적용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대지가 이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 대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밑줄 두 줄 거예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밑줄 두 줄.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이 법,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구특위법률에 나오면 구특위법률 적용하겠죠. 여기 나오면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 미관지구 네모였고요. 자, 물미고 물대미고에서 고도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죠. 건축법에 보면 고도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미관지구만 나옵니다. 물미, 물대미로 잡아가야 돼요. 자, 물미,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밑줄 두 줄고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네모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건축물이 자 물방에 걸리죠. 건축물 밑줄 방화지구 네모였고요. 물방입니다. 그 밖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는 그 전부에 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이 말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이 뜻이죠. 방화지구 네모였고요.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이 경계가 자 밑줄 그어요.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있죠. 밑줄 긋고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지구에 있어 행위자를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 이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쳤다. 대녹각으로 가는 거죠. 대지 동그라미 치고 녹지역 네모였고요. 그 밖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 구역입니다. 각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됩니다. 각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 즉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겠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물미, 물대미, 물방 이쪽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별표에 이제 건폐율의 정의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용적률에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폐율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이 법의 기준을 갖다가 완화하거나 강화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건축법에 따라서. 자, 용적률도 다만 한번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 이 법,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공개공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공개공지다. 이렇게 되면 일준이, 상준이 이거 잡아가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공개공지. 남친 이름은 콩쥐팥쥐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대상 지역 밑줄 그어놓고 공개공지를 어떻게 읽어가야 되냐면 콩쥐팥쥐로 읽어가야 돼요. 자, 콩쥐팥쥐 남친 이름은 뭐다? 일준이, 상준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그 다음에 상업적, 준공업적입니다. 일준이, 상준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자, 리을본을 보면 끝에 지정 공부하는 지역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공개공지, 공개공간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죠. 밑줄 그어요. 자,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일단 조건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규모가 좀 커야 되는 거죠. 5,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제 건축법 기준이 좀 강화돼요. 자, 문화비 집회시설 밑줄, 종교시설, 판매시설 밑줄 그어놓고 농산물 유통시설 제일입니다. 밑줄 그어요.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여객용 운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 자, 별표 쳐놔요.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숙박시설 밑줄, 유락시설은 해당사항 없어요. 유락시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중이용시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운수시설과 이게 여객용시설이 운수시설하고 이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인데 운동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지. 운동시설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해버리면 틀려요. 운동시설에 거기에다 파고라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벤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디비져서 거기서 자고 앉았다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데서는 웃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는 할 가치가 없지. 웬만큼 해야 개그러니 웃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한번 가보면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이야 네모 엮어놓고 10% 정도로 한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건축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조경면적과 자, 밑줄 두 줄 거예요. 조경면적.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에요.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이게 신설됐죠. 원형 보존 조치 면적. 이것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공개공유주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5번의 공개공주는 필요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건축 기준 완화에 네모였고 놓고 이렇게 공개공주를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의 1.2배, 건축물 높이 1.2배를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이행강제금의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시공자, 관리인 등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부과하는데요.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기업번을 보면은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의 이해 범위 내에서 1년의 이해 범위 내에서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2번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1년의 이해 시기야, 이해 이내야? 이해 이내죠?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별표 치고. 자, 사전 계고 네모 엮어 놓고 때린다고 때려야지 그냥 때리면 깜짝 놀라죠. 이건 별로 개그성이 없는 건데. 네. 아, 좀 준비하고 할 걸. 자, 이행강제 부가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된다는 말 밑줄 한번 그어놔요. 미리 계고, 문서로서 계고, 사전 계고입니다. 자, 부가 기준 나오죠? 1번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없이 건축한다 밑줄 그어요. 이걸 갖다 이제 중대 위반 이렇게 한번 써놓고 중대 위반 중한 걸 갖다가 위반했다. 무엇이 중한디? 아, 그건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개그인데 그런 건 안 웃네 또. 중대 위반 큰 걸 위반했다 이 내용이야. 자, 중대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에 있어서 100분의 50이다. 절반이죠. 제곱미터가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주면 이제 절반 50만 원. 이 곱하기 위반 면적 밑줄 그어요. 위반 면적 10제곱미터를 위반했다면 곱하기 10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나오는데 가나다라 딱 묶어 놓습니다. 이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가나다라 묶어 놓고 제일 위에 신고 쓰고 제일 밑에 허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쓰고 7, 8, 9, 10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100분의 100 이렇게 들어간다고. 7, 8, 9, 10, 70, 80, 90, 100 이렇게 들어가야 돼. 70%, 80%, 90%, 100% 신고 제일 위에 쓰고 허가 제일 밑에 쓰고 이 사이에 건폐율 용적률 순서대로 써서 70, 80, 90, 100 자, 요게 신설됐어요. 가나다라 딱 묶어놓고 신설 이렇게 써놓고 이제 2번에 그 밑에 2번을 보면 기타 위반이라고 써놓죠. 중대 위반 위에 기타 위반 이렇게 한번 써놔요. 기타 나머지 위반했을 때 건축물의 위에 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적용도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이에요. 시가 표준액 밑줄 그어놓고 100분의 10 밑줄. 아까는 100분의 50이었는데 중대 위반은 이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요.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밑줄 그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2. 주거용 건축물이다 하면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절반을 또 깎아줘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동그라미 쳐요.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되 총 부과 일수가 5일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한 서너 번 맞고 말아버려 많이 맞아야. 이게 전문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과상금제도 마련해놓고 가상금제도 마련해놓고 또 이랬는데 자, 일단은 5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리을본을 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걸 취소다 해버리면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밑줄 가야 돼. 이미 부과된 강조했나? 죄송합니다. 이미 부과된 하나를 지워야 되겠죠. 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요. 자, 미연분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나오죠. 내용 한번 엮어놓고 자, 2번 지정권자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장관 네모 시도의사 네모였고요. 특별건축구역은 이게 국토교통장관만 지정한다 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도의사까지도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잡아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제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해당 그러한 그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가로 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이게 의제가 안 된다는 거. 특별건축구역이 지정해서도 이해는 좀 그건 제외된다는 거 잡아주시고,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에 밑줄 그어요. 개발제한구역 밑줄 그어놓고 개 동그라미 치고, 자연공원 자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식 하나 써놔야 되죠. 접도구역에서 도자 동그라미, 보존산지에 산지에 관련된 내용, 산의 동그라미, 뭐뭐식 뭐 산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이 7번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적용 배제에 대해서 나오죠. 밑줄만 한번 그어놓습니다. 거기에는 또 용적률이라는 말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 용적률 써놓고 X. 뭐 용적률은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용적률은 해당 사항이 없었죠. 완화 대상이 아니었고, 특별건축구역에서도 배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자, 8번의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통합적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용해야 이 특별한 건축물이 탄생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 통합적용하자 하는 게 이제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술주구에 해당이 됩니다. 술 주면서 짬뽕한다, 통합적용한다. 미술작품 술, 부설주차장에서 주, 공원 설치해서 공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곳이 되면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OX. X지 바꿔줬죠? 입지가 특별하다에 걸립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곳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주택법 한번 가봅시다. 주택법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가 여기가 이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많으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앞에 봐, 뭘 또 뒤에 넘겨봐. 뒤에 넘기려면 넘겨. 다 넘겨.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구만. 여기부터는 쭉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한 부분만. 주택법에서는 7문제 다 맞춰야 돼. 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출제되는 그런 아무튼 난이도로 축제가 되어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맞춰버려야 돼. 우리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오니까. 분위기가 너나 맞추라 그러면 안 돼. 자,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우리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게 우리 건축법에서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우리 뭐 용도상 28개 용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거 기대 9개로 묶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용도가 아니고 구조예요. 이 구조를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구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건축물의 전부 밑줄, 일부 밑줄, 부속 토지 밑줄. 부속 토지까지를 갖다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 네모, 공동주택 네모였고요. 예전에 단독주택과 주택법상 이 주택법명상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 주상복합,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1순위예요. 네모 엮어놓고. 평수가 아주 넓어. 그래가지고 이게 미분양되고 그런다고. 요즘에는 그 자식 세대가 이렇게 우리 집 한 채 마련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부모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야.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할 수 있는 주택이야 없는 주택이야. 자,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돼요.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 2, 3, 4, 5 딱 묶어야 돼요.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설치 밑줄. 이게 의무적 설치죠. 의무적 설치. 원룸은 현관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면 14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여기 원룸은 14달에 50만 원. 그래서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해버리면 틀려요. 여기는 14제곱미터 이상 하한치만 이렇게 기울되고 있다.
자, 3번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 통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번, 5번 다시 한 번 더 묶어 놓습니다. 자,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돼요. 호수로 보나 주거 전면적으로 보나. 자, 4번은 본 세대 구역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체 호수의 3분의 1 동그라미 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전용면적 합계가 이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동그라미 치고 주거 전용면적으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3분의 1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 나오면 300세대 넘어버리면 안 돼요. 세대 구역 공동주택은. 자, 국민주택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국민주택 등 네모 엮어요. 시험 문제 뭐 여기서 나오진 않겠죠. 예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자, 민영주택은 하나 잡아야 됩니다. 민영주택 네모 엮고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느냐. 민간 사업주체가 민간 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규모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다 해서 나오는 거고. 자, 준주택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 나왔죠. 주택 유효 건축물 밑줄 그어요. 원래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주택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주택 유효 건축물과 부속 토지 밑줄 그어 보는데 이걸 갖다가 주택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주택이지 왜 준주택이라고 그래? 원래 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자, 주택 유효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노인복지, 노인 다오기로 한번 잡아가 봅시다. 노인복지주택 밑줄 그어놓고 노인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이죠. 다의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에 있어 제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고시원이 있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이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든지 이상이 되든지 다중생활시설은 무조건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내용 잡을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5의 동그라미 기숙사에서 기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15번 도시형 생활주택 네모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영역입니다. 별표 쳐놓고. 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 그어요. 자, 거기에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해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면적 100제곱미터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은 없게 되는 거네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요.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죠. 도시지역의 건설 밑줄고요. 그러니까 시골의 도시, 뭐 관리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다가 공급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A번 단지형 연립주택 네모였고 B번에 단지형 다세주택 네모였고요. 여기 이제 건축균이 심의 거쳐서 5층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건축법상, 건축법령상 이게 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주택은 4층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4층 이하. 그죠? 근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단지를 이루고 있을 때. 자, 넘어가서 자, C번에 원룸형 주택 네모였고요. 형에 걸리죠.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준주택, 노인다오기,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90쪽 한번 봐요. 원룸형 주택 나오죠? 예. 자, 일단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원룸이에요. 1, 2, 3, 4 묶어놓고 이 중에서 어떤 것도 갖추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갖추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제 아파트, 그때는 연립, 그때는 다세대 이렇게 가겠죠. 자, 1번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 밑줄 그어요. 여기는 현관이 빠진다는 점 밑줄 긋고 2번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밑줄 그어요. 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 말은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해버리면 틀려요.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에서 욕자, 보일러실에서 보자입니다. 욕 보이면 안 되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가로 열고 다만 주거 전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오죠. 3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 주거 전면적 40제곱미터인 원룸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맞네. 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러나 주거 전면적 20제곱미터인 원룸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그렇게 되어지겠네. 그 다음에 주거 전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이 원룸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도 틀리겠네. 20제곱미터 이상인 해도. 그지? 자,
3번 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놓고 14단에 50만 원 잡아가야 됩니다. 자, 4번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가 되어지면 안 됐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별표를 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밑줄 그어요.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자, 밑줄 그어요. 도끼 가지고 놓으면 안 된다. 도끼 가지고 놓으니까. 기억나요? 네. 뭐 제가 다시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단지형 연료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이 원룸은 이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형들이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도끼 가지고 노니까. 내용 돼요? 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 2번 묶어놓고 함께 건축 가능이라고 써야죠. 자, 원룸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집에 가서 놀고 있죠? 그 밖의 주택 한 세대입니다.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룸형 주택 규모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이 규모를 넘어서서 한 채는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준주거적 밑줄, 상업적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 땅값 비싼 곳 이렇게 잡아가죠? 역세권 이렇게 잡습니다. 역세권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원룸형 주택과 원룸형 주택 가출해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요요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요요주택 형 친구들로 해석했죠? 가출해서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형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원룸형 주택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6층부터 시작해서 뭐 20층까지는 오피스텔 공급이다. 이런 것들이 역세권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거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밑줄만 그어요. 3번,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도 돼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자, 부대시설 네모, 복리시설 네모, 간선시설 네모 엮어놓습니다.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잡아가야 돼요. 부대에서 장관이 도주했다는 소리 있다. 담장, 관리사무소, 관자, 단지 내 도로, 도자, 주차장에서 주자, 건축설비에서 설, 자전거 보관소 이런데 자전거 보관대도 있죠. 그 다음에 거치대 갖다 놓고 요즘에는 잘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 보관대도 전부 다 뭘로 했냐면 이게 전부 다 뭐 피로티 구조라든지 뭐 이게 해가지고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저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장관 도주했는데 자전거 타고 도주했다. 공중전화를 신고한다. 멀리 못 가고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다. 부대에서. 장관이 도주했는데 뭘 타고 도주했다? 자전거 타고 도주했다. 뭘로 신고하자? 공중전화를 신고하자. 공중전화. 어디에 숨어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4번에 보면 복리시설이에요.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복리로 받았다. 친구한테 200만 원 껐더니 돈을 복리로 받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 너까지 그러면 아유 측은겨 감정을 넣어야 돼. 아유 측은겨. 그래서 대단한 거다. 이것도 연구한 거다.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뭐 휴티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요즘엔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단지 내 상가입니다. 1종근생, 2종근생. 단지 내 상가라고 써놓고. 경로당 밑줄 그어요. 경비실은 부대시설 쪽으로 가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밑에다가 가로 열고 경비실 써놓습니다. 경로당은 복리시설입니다. 자, 간선시설 네모 엮어놓고 노상, 전통은 가난하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가 봤었죠. 노상,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밑줄 그어놓고. 자,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정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시험 문제 추정 안 됐어요. 다만 가스시설 밑줄 통관안이 있죠. 통관안. 가스 끝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통관안,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밑줄.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는 거. 자, 리모델링 가겠습니다. 자, 6번 리모델링에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건축물 도어체 기능 형상 등을 위한 다음에 강목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대수선 동그라미 쳐요. 대수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목, 나다라 나오죠? 딱 묶어놓고 증축이라고 써놔요. 일부 증축입니다.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에 해당이 된다. 리모델링이 저희가 대손 또는 증축하는 행위,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나목을 보면 사용검사일이죠. 자, 사용검사일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또는 사용승인이래요. 사용승인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5년에 동그라미 쳐요. 15년이 경과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10년 경과해 가지고는 일반 대손만 가능하겠네요. 그러나 15년이 경과해야 증축이 가능해. 15년 동그라미 치고, 예. 자,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15년 경과했죠? 자, 네 번째 줄이네. 가로 닫고, 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네 번째 줄 밑줄고요.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다섯 번째 중간, 10분의 3 이내, 10분의 3 이내 네모. 그러니까 이게 30%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30%로 해서 이게 법조문이 개정이 돼요. 자, 30%라고 써놓습니다. 30%, 10분의 3 이내, 30%죠. 자, 가로 열고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예요. 10분의 4 이내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40%라고 써놓습니다.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증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증축이 가능하다. 밑줄 그어놓고.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의 3이다, 10분의 4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울되고 있습니다. 자, 다목을 보면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자, 위에 나목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자, 밑줄 두 줄고요.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15%입니다. 가로 열고 15%라고 써놓습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 우리 단지 전체가 1000세대다 이렇게 되면 뭐 150세대 이내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라목을 보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거기에다가 제일 꼭대기치기에다가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에 밑줄 그어놓고, 자, 가로 열고 보면 제일 위에 1, 2번 묶어놓습니다. 최대 3계층 이하 밑줄 그어요. 3계층 이하 밑줄 그어놓고 3계층까지 이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20층이다 아파트가, 그러면 23층까지 가능하겠네. 3계층을 더 올릴 수 있는데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으로 합니다. 밑줄 그어요. 14층 이하는 3계층이고 14층을 넘어지면 2계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4층 이하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3계층까지 건축해버리면 초등학교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자,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동그라미 한번 쳐요. 구조 도면입니다. 도면이에요, 도면. 이 도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입주자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8번에 사용자 네모였고요. 주택을 임차에 사용하는 자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밑줄 그어요. 이건 공동주택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말은 공동주택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밑줄 그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에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의 1번을 보면은 건강 친화형 주택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읽어볼 필요 없고. 자, 10번 공구 나오죠?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칩니다. 공구.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구역 밑줄 그어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구역으로 착공, 신고,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밑줄.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자, 1번을 보면은 다음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의 동그라미 쳐요. 자,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밑줄 긋고. 자,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으로서 부설 주차장, 뭐 나무를 심는다거나 해서 6m 이상이야? 8m 이상이야? 6m 이상. 09에서 9가 뒤집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6m. 자, 2번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밑줄 긋고, 3번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밑줄 그어요.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겠죠. 자, 11번에 주택단지 네모 한번 엮어요. 이게 한번 기출된 사례가 있어요. 주택단지, 주부복. 주택단지는 주부복을 얘기한다. 주택건사업 대지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 밑줄, 부대 복리시설 밑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일단의 토지를 말하죠. 다만 다음의 강목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주부복이 별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업성이 없죠. 가나 다라 딱 묶어놓기만 해요. 이제는 뭐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자, 넘어가서 보면 주택건설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